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2월 말에 강화도 수색대대를 주제로 방송을 하면서 당시 김포 강화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해병대 5여단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방송 이후에 오류가 좀 발견됐고 또 추가적인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번 방송의 연장선상에서 70년대 초반에 김포 5여단 및 2여단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내용은 70년대 초반 김포 5여단에는 김포 반도의 보병대대가 1대대, 2대대, 또 포항에서 올라온 33대대 이렇게 3개, 그리고 강화도의 수색대대, 따라서 보병대대가 총 4개였다. 또 강화도의 수색대대가 3대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고, 게다가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70년대 초반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애매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방송의 오류를 지정하면서 아울러 이번 기회에 60년대부터 70년대 초중반까지의 김포 여단의 모습을 총정리한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5연대 및 5여단이라고 하면 81년 김포의 2사단 예하 158연대의 5연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5연대 및 5여단은 67년부터 72년까지만 존재했다가 사라진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67년부터 72년까지 존재했던 5연대 및 5여단에 대해서는 이미 한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더라. 앞으로 이런 내용은 가급적 도표나 그림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해 달라,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가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간단했을 것을 그저 구두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욱 헷갈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분 안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화면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연대 및 5여단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67년 이전, 그러니까 1959년부터 60년대 중반까지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파주 문산에 주둔하던 1사단은 1959년 3월 12일 경북 포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김포 지역을 방어해야 했으므로 1사단이 포항으로 이동하기 직전 1959년 2월 26일 김포에 제1 임시여단을 창설합니다. 이때 임시여단에는 1사단이 포항으로 이동하기 전 1개 연대를 배속시켰는데, 포항의 2개 연대와 김포의 1개 연대는 1년 단위로 포항과 인천항 해상 이동을 통해서 교대를 했습니다. 단 여단 본부 및 전투 그리고 근무 지원 부대는 교대 없이 김포에 상주했습니다. 따라서 제1 임시여단에는 여단장 밑에 보병연대장이 있는 편제였습니다. 이런 형태는 1965년 9월까지 유지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 해병대 전체에 단 3개뿐이었던 1, 2, 3연대의 창설일은 오른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포항의 1사단 그리고 김포의 제1 임시여단, 이러한 해병대의 부대 배치는 1965년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아주 복잡하게 변화합니다. 먼저 65년 9월 20일 포항에서는 2연대를 모체로 해서 청룡부대, 즉 제2여단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3일 2여단을 월남에 파병합니다.
그러면 포항 1사단에는 3연대만 남았다는 뜻이죠. 당시 1연대는 김포 임시여단, 2연대는 2여단이 돼서 월남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항 1사단에서는 66년 11월 2연대 자리에 5연대를 창설하고 바로 이 5연대를 모체로 해서 5여단을 창설합니다. 하지만 이 5여단은 창설된 지 2달 만인 1967년 1월 23일 김포로 올라가서 제1임시여단의 임무를 인수합니다. 동시에 제1임시여단은 포항으로 내려와서 5연대가 되면서 약 8년 동안 존재했던 임시여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67년부터 72년까지는 포항 1사단의 5연대와 3연대, 그리고 김포에는 5여단, 또 월남에는 2여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72년 3월 10일 2여단이 월남에서 귀국해서 5여단의 임무를 인수함으로써 김포의 5여단은 해체되었고 포항의 5연대는 2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2년 3월 기준 포항 1사단에는 2연대와 3연대가 있었고 7연대는 아직 창설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김포에 2여단이 있었다. 이런 모습은 나중에 2여단이 2사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80년대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냐 하면 실은 저 역시나 잘 몰랐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이걸 설명하려면 등장했다가 사라진 연대, 여단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해병대 역사에 대해서 매일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시는 내용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6, 70년대 포항에서 창설돼서 김포에서 존재하다가 5년여 만에 사라진 부대 해병대 5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강화도 수색대대를 방송하면서 이 사라진 5여단의 깃발이나 마크를 찾을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 5여단에서 근무하신 분께서 자신의 앨범 속에 있던 많은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제보받은 사진을 중심으로 그 사진에 얽힌 사연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소 제가 진행하던 어떤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던 그간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라 다소 산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5여단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므로 과거 5여단을 그리워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병 201기 그럼 68년 5월에 입대하신 분이죠.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분은 집안에 숟가락 하나를 덜기 위해서 입대하셨다는 분입니다. 참 가난하게 살던 시절 숟가락 하나를 덜기 위해 어린 나이에 대도시 공장 부잣집 식모로 갔다는 소녀들의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먹는 것 때문에 해병대에 입대하셨다는 분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본인께서는 역시나 입대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군대가 낫더라. 왜? 군대는 그래도 밥은 줬잖냐. 비록 반찬이 없고 부실했지만 밥은 먹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연을 듣는 내내 저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군대 시절을 떠올리는 많은 분들이 열악한 환경과 구타 그리고 먹는 것을 탓하셨는데 이분의 말씀, 그래도 군대는 밥을 주니까 집보다는 낫더라. 저는 솔직히 가슴 뭉클했습니다. 자, 그럼 50여 년 전 김포 5여단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 사진은 69년 7월에 연병장 사열대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이 사열대 단상이 놓이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자로 5,
그리고 독수리가 그걸 뚫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독수리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한 걸로 봐서 적어도 미술대 출신의 대원이 그린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상 이런 거 그리는 작업원으로 나가면 2시간이면 그릴 수 있는 그림도 아주 천천히 저녁 늦게까지 불 켜놓고 그리죠. 그런 다음 순검이 끝나면 내무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늦게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한 대라도 덜 맞죠. 이 사진은 꼬나바가 상태에서 5파운드로 빠따 맞는 장면입니다. 때리는 분 그리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분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제가 그대로 올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두 분이 지금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진은 연출된 사진이다. 꼬나바가 하신 분이 더 선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맞고 때리는 자세만큼은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비록 연출된 모습이지만 지금 저 휘두르고 있는 곡괭이 자루는 실제로 빠따 전용으로 사용하던 장비였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곡괭이 자루 끝부분을 보면 나무가 약간 부서진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끝이 문드러졌다 라는 설과 일반적으로 사용 전에는 물에 담궈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끝부분이 잘 썩었다는 설 등이 있는데 저는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 그런데 부딪혀서 그런 데를 때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진은 강화도 최북단 제적봉 비석의 모습인데 1966년 당시 민주공화당 김종필 의장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래를 보면 공정식 제6대 해병대 사령관께서 원래는 김포 애기봉을 제적봉으로 명명하려고 하였으나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현재 김포 애기봉을 방문했을 때 애기의 전설을 듣고 제적봉 명칭 대신에 애기봉으로 함에 따라 새롭게 강화도 북단의 고지를 제적봉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제적봉의 뜻은 공산당 빨갱이를 제압하는 봉우리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해병대 관할 지역에 붉을 적자를 써서 빨간 놈을 제압한다 느낌이 조금 섬찟합니다. 그냥 적군할 때 적자를 썼으면 해병대도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때부터 속으로는 해병대를 없애려고 그랬던 건 아니겠죠. 이 사진은 주한 미 1군 단장인 야보로 중장이 해병대 5여단을 찾은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왼쪽에 5여단장은 해관 1기 이홍균 준장으로 역시나 추정됩니다. 저 뒤쪽으로 도열한 병력들 그리고 악수를 하는 분 모두 위장복을 입고 있는데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이분은 계급이 대령으로 확인되니까 보병 연대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5여단 이전에 김포는 임시여단 시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포항의 1, 2, 3연대가 1년을 주기로 번갈아가면서 김포여단에 배속이 됐습니다. 당시 여단장 밑에는 보병연대장이 있었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근데 60년대 후반 이 시절에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 사진을 보면 아마도 5여단 시절에도 보병연대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악수하는 대령이 보병연대장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 80년대 김포 2여단, 백령도 등 6여단의 모습, 즉 여단장이 예하 대대를 직접 지휘하는 구조,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편제를 유지하고 있는 여단이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5여단이 해체되면서 동일한 임무를 부여받은 김포 2여단의 경우 최초 72년 당시의 모습을 보면 포항에서 33대대가 올라옴으로써 총 5개의 보병대대와 2개의 포병대대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일반적인 여단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규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개 보병대대는 김포반도의 하성,
군하리, 오리정, 그리고 지경의 삼삼대대, 또 강화의 수색대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하성은 지경과 맞교대를 하고 또 군하리는 오리정과 회바 근무를 맞교대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병은 105mm 포 1대대, 그리고 72년 포항에서 김포로 올라온 155mm 포 11대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연병장에 도열한 병력들이 전부 위장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 역시나 69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위장복은 개인 피복이 아닌 부대 피복, 하지만 보급 창고에 일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꼼봉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69년도는 이미 65년도부터 파월된 분들이 귀국해서 속속 야전 부대로 돌아왔는데, 이때에도 이 위장복을 입고 나가서 파출소를 때려 부시는 휴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설에는 청와대 차원에서 해병대는 휴가 나갈 때 절대로 위장복을 입히지 말라는 그런 지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언제는 휴가 나갈 때 위장복을 입고 나가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60년대 휴가자들이 입었던 위장복은 진짜 보급품, 즉 정품 위장복이었는데 반해 80년대에는 싸제 위장복이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역시나 주한 미 1군단장이 5여단을 방문했을 당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성모도의 보문사 석실로 추정됩니다. 69년도면 지금처럼 강화도와 성모도 간의 다리는 고사하고 강화도 본섬과 김포 사이에 강화대교마저도 없던 시절, 즉 김포 성동나루에서 강화도로 바지선에 버스를 싣고 왕래하던 시절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강화도로 들어와서 다시 외포리에서 성모도로 또 배를 타고 들어가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미 군단장은 그날 하루 종일 5여단 지역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김포 성동나루와 강화도를 연결해서 버스를 싣고 다니던 바지선은 민간인이 아닌 미군에서 운용하는 배였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김포반도 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김포보다는 강화 읍내가 더 가깝고 인삼 때문인지 경제적으로도 강화 읍내가 더 번성해서 병원을 간다든가 장날이면 강화행 바지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강화도와 김포를 연결하는 다리 중에서 최초로 개통된 다리는 지금 가장 북쪽의 강화대교, 바로 남쪽에 있는 구강화교, 이건 요즘 차량 통행이 안 되죠. 이게 69년 12월에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강화대교는 97년, 또 남쪽의 초지대교는 2002년에 개통되었습니다. 그럼 강화도가 육지와 연결된 시기는 70년부터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은 교동도, 성모도까지 전부 연결이 돼서 이게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교동도에서 황해도 연백으로 다리가 놓여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오늘 사연의 제보자 병 201기, 그리고 왼쪽에 이상한 마크를 달고 있는 분이 병 194기, 두 분은 입대 전부터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보자께서 이 친구분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자기가 강화도 수색대대 1기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 수색대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69년 9월 15일 5여단 수색소대를 수색중대로 증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수색교육 1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즉 강화대대 전체를 수색대라고 일종의 뻥을 쳐서 적은 병력으로 강화도를 지켜야만 했던 그런 공갈 수색대대가 아닌
진짜 수색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제가 마크를 최대한 확대해서 봤는데 박쥐 모양 같기도 합니다만 강화도 수색대대가 달고 있었던 지난번에 소개한 마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고래 모양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져야 할 지역은 넓은데 병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럴 때 적에게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평범한 보병대대를 이렇게 강화 수색대대라고 뻥튀기한 얘는 예전에 3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목포에 있었던 부대를 22연대라고 했던 것처럼 사례가 있습니다만 김포 2여단이라는 명칭 또한 일종의 뻥튀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월남에서 2여단이 귀국할 때 김포에는 5여단이 있었는데 사실 월남전 철수 병력은 오직 김포로만 온 게 아니라 해병대 각 지역의 부대로 흩어졌기 때문에 굳이 5여단을 해체할 필요 없이 그냥 청룡 2여단을 귀국과 동시에 해체하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남전 참전 경험자들로만 편성된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2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5여단을 해체했다는 설입니다. 북계군에게는 월남 청룡이 김포에 들어왔으니 경거망동하지 마라. 뭐 이런 일종의 쇼였다는 얘기가 70년대 초반 김포 여단에는 파다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라면 해병대는 부대 명칭도 뻥튀기 마이가리를 한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좀 억측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대의 고유 명칭 즉 1년대니 2연대니 하는 순서는 당연히 부대 창설 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게 맞습니다. 월남 참전을 위해 편성된 2여단은 65년 9월에 창설됐고 5여단은 1년 이상 지난 66년 11월에 창설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여단이 먼저 창설됐고 설령 창설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부대의 고유 명칭은 숫자 앞자리부터 사용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래 육군에서 홍천의 11사단과 양평의 제20기계화사단이 통합되면서 사단의 고유 명칭을 11사단으로 한 것이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합 전 객관적으로 봐서는 24단이 훨씬 강력한 사단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여단을 창설할 때 그럼 왜 1여단이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1여단은 1사단의 모체가 되었으니까 영원히 1여단이라는 명칭은 비워둬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5연대는 66년에 창설됐다가 바로 5여단의 모체가 되면서 72년에 2연대로 개칭됐는데 81년 김포 2사단이 창설될 때에 5연대는 어떻게 해서 고유 명칭이 부활할 수 있었던 건지 제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 연대 여단급 부대의 고유 명칭 부여 체계는 분명히 뭔가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걸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69년 5여단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사진은 여단장과 주한미 1군단장이 애기봉에서 북쪽을 관측하는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부동자세로 서 있는 계급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하사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분의 가슴에 삼각형 비표가 보이는데 흑백 사진이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흰색 또는 노란색 비표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여단은 포항에서 5연대를 모체로 창설됐고 또 5연대는 2연대 자리에서 창설됐기 때문에 2연대의 노란색 비표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5연대가 2연대 자리에서 창설된 거는 2연대를 주축으로 해서 2여단이 창설됐고
이 여단은 월남으로 갔기 때문에 그 빈 자리에 오연대가 창설됐다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게 노란색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72년 1월 그러니까 오여단이 해체되기 직전 포항 1사단의 포 11대대 즉 155mm 대대가 김포로 올라왔을 때 포항에서는 빨간 비표를 달고 왔는데 김포에 오니까 흰색 삼각형 비표를 달았고 그 안에 숫자 11을 새겼다는 제보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건 흰색 비표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60년대 후반 오여단의 모습을 살짝 소개해 봤습니다. 과거 50여 년 전 채 6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던 그런 부대가 돼서 그런가 이를 아쉬워하는 예비역들이 많은 관계로 특별히 오여단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도표로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마침 당시에 여러 장의 사진을 제보해 주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때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도하지 않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기능을 조금 사용해 봤는데 과거 직장 생활하면서 사용해 본 이후로 오랫동안 이걸 쓸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괜찮았다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자주 이용해서 복잡한 내용들은 좀 더 쉽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제보 제가 사연 제보라고 하니까 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재밌고 의미 있는 사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간직하고 계신 사진들이 있으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사진을 스캔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만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서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은 제가 얼굴을 가리고 올리니까 부디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진 다시 한번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